삐딱한 삼관왕의 삐딱톡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새해 복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국장님 이거 좀 뜨긴 떴나 봐요. 뭐가요? 네, 저 맥주집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 삐딱한 사람 왔나?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네, 네. 아, 우리 저희들이- 마누라예요. 네. 자,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더 삐딱하게 살펴볼 주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한 귀국. 그래서 안철수의 귀국이 새 정치의 새로운 날개짓이냐, 또 다른 철수 정치냐, 논란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신당 창당하겠죠. 뭐 이름은 뭐로 줄까요? 안철수당은 아닐 테고. 영의당. 영철수 영당. 그래도 좀 또 버텼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은 분분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계속 마이너스 시키고 있어요. 이번 탈당도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행보를 좀 보인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이나 새보수당이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보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현학교계 바른미래당까지 걷어차면서 최악의 이제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신당밖에는 이제 선택 여지가 없고요. 이제 네. 이것도 이제 비례대표 중심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오자마자 19일 날 와서 20날 광주 갔잖아요. 네. 그때는 국민의당이 해갖고 광주를 그렇죠. 먹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예. 이낙연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쑤시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안철수가 이 대통령만 대권을 생각한다면 황교안, 그다음에 저기 유승민 뭐 이렇게 하는 뭉치는 거예요. 황교안 아웃시키고요. 유승민은 절대 그 대통령 후보 거기서 안 시켜줍니다. 박근혜 그 배신 프레임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미워도 안철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를 또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수통합 논의에 본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선거 후라면 몰라요. 선거 후에 대격변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가능한 얘기였지만 지금 본인이 죽으러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쏘시개지 불쏘시개. 보수통합에는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무능력한지 보여줬잖아요. 갑철수 뭐 이렇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무책임한 행보 그 위에 이제 국민의당 와해 과정 이렇게 국민들한테 무책임한 무능력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총선만큼의 파괴력은 불가능한 거고 어느 정도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성과를 좀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망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른 당이 실망한 사람들이 그나마 안철수를 보고 그 당을 후보들을 찍어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안철수에 대한 그 1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봤습니다. 기대된다가 24.3%, 기대되지 않는다가 70.6%예요. 근데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그 내막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83%, 정의당 지지자의 77.5%니까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들은 극력 지금 안철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닌 쪽은 안철수를 지금 카운터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이에요. 정당 투표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보니까 민주당이 28.1%, 한국당이 19.0%인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41.3%인데 이게 전부 20대예요. 19세에서 29세 사이.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에서 던지는 말이 공정, 미래, 저기 20대가 많으니까 4차 산업, 실용주의 정치 뭐 이런 얘기밖에 이거로 해서 표를 가져서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그 다음에 뭘 좀 해보겠다. 안철수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썼잖아요. 새정치라는 게. 그리고 이게 기존 양대 정당들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용어로다가 새정치라는 말을 썼지만 그동안 7년여 동안 새정치가 뭔지 본인도 전혀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번 총선도 아마 똑같은 전략일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상한 공정이나 미래나 이런 말을 쓰면서 그 양대 정당 사이에 틈 없는 데를 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것밖에 본인의 생존 전략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비집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길이 요거밖에는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10년 전에 안철수 대표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게 어떻게 잘 안 이루어진 걸 잘 알지만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10년 전, 7년 전은 어릴 때니까 기억이 없겠고 지금 그 이미지 전략 이런 걸 깨하면 어떤 의회의 선전도 가능할 수 있다. 반정치 정서를 이용하는 거죠. 정치에 대한 반감, 기존 양대 정당에 대한 반감만 뭐 이용을 할 뿐이지 본인이 뭐 새로운 건 내놓지를 못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4차 산업 실용주의 뭐 전부 이렇죠. 미래 이러다 보면 정말 저기 그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들을 대부분 그 비례대표 후보로 밀어서 쟤네들은 그래도 우리를 매겨 살리려고 좀 고민하는 뭐 그런 집단이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설 자리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런 안철수의 전략, 안철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전략, 파괴력, 과연 이게 당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차지할 거다. 다만 여기 내세우는 선수들이 누가 봐도 전문가 집단, 뭔가 차별화된 전문가 집단들이 딱 나갔을 경우. 그러면 제가 궁금했는데 김수민 의원 네.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손학규 대표한테 제명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남아 있대. 활동은 신당에서 하겠대요. 그렇죠. 다 그래왔잖아요. 신당에서 하고 적절한 시기에 얼마 안 납두고 탈당하겠다. 뭐 그때는 별 의미가 없을 별 때. 의미가 없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고 나서 지역구로 나간다? 그렇죠. 지금 비례가 아니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지금 보수당, 한국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가 필요한데 안철수가 당장 등장함으로써 본인이 안철수계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그건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잖아요. 본인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 게 오히려 더 본인한테는 엄청난 부담감이 되고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생각할 것 길을 같아요.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 근데 본인이 결단 내려야 돼요. 근데 안철수 결단을 내려야 거기 돼요. 그냥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저기 안철수 대표님 붙어 다니는 거 보니까 김수민 의원보다 더 답답한 분들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역구 위원장들이죠. 예를 들어서 임원경 흥덕구 위원장, 홍익표 상당구, 이창로 서원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 위원장들이 모두 손학규계예요. 그렇죠. 예. 지금 손학규 대표의 미래도 암담하잖아요. 오리무중인데 이분들은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1월 31일 날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 위원장 중에 3,947명이 집단 탈당했어요. 여기 보니까 안창현 전 서원구 그분은 지역위원장도 네. 탈당을 했더군요. 그 며칠 전에 양반만 아예. 신났지. 혹시 뭐 친척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 안씨들이 원래 다. 원래 자기들끼리 그래. 여기도 예, 친척하려. 아니 그 가문이. 가문이. 뭐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하는 것도 정말 정치 예의에 너무 어긋나는 행보였던 것 같아요. 자신은 격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랬으면 손학규 대표한테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보는데 서로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덕담을 건네주고 끝냈어야 되는데 만나서 10분 만에 당권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안철수 대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정치를 아무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당신한테 지금 부족한 게 우유부단 뭐 철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강경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강경하게 해라. 어차피 손학규는 추후에 도모해도 돼요. 네. 같이 가다가 자연 도태시켜버려도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좀 정치꾼인 사람들이 좀 꽤 있거든요. 여기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비례대표 그거 할 때 정말 차별화되네. 저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진짜 해당되냐? 이렇게 가야 돼.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정말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쪽에 집중을 한다, 정당 득표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차별성, 과학기술계 전문가라는 걸 부각을 시키려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쪽의 전문가들을 다수를 영입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내세우는 방법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가면 분위기는 점점 민주당으로서는 나빠진다는데. 어차피 안철수 지지 세력 중에서 진보파도 빠지고 호남파도 빠지는 부분이 되게 커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등장을 뭐 싫어할 일 없죠. 어차피 보수표를 뺏어갈 거다.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가 이제 저기를 갔잖아요. 새보수당을 이끌고 요즘 보수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데 유승민이 빠진 그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중도 보수 쪽. 그걸 다 안철수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오케이죠 이거는. 보수 야당들을 이렇게 분열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력을 이제 약화시킬 수 자유한국당 측으로서는 보면은 유승민을 끌어들임으로써 이게 중도 보수, 중도나 중도 보수들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똘커니 유승민을 끌어올렸더니 더 큰 안철수가 꽝 들어와 있어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이거 지금 뭐 통합 논의 이벤트 효과도 없어질 뿐더러 실리적으로도 봐도 엄청난 손해죠 이거는. 하나 지금 민주당도 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자유한국 새누리당 뭐 이럴 때 적폐 세력으로 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도 똑같은 적폐 세력이야. 진짜 막 하는 행동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자유한국당 찍겠어? 그 교만 계속 가지고 가봐요. 꼰대 보여줍니다 진짜. 자, 오늘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국을 통해서 4.15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삐딱한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